아, 이게 아는 사람만 조용히 먹는 섹터예요? 전화 한 번씩 다 돌려볼게요. IR 전화를 한번 다 돌려보고 뭐 괜찮다 싶으면 또 계속 그 채널에서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그리드 한 방에 끝내기, 변압기 사이클은 이제 시작. 변압기 사이클은 이제 시작. 지난 10년간 전력기기 산업은 고난의 행군을 걸어왔음. 왜 고난의 행군을 걸어왔을까요? 10년 동안. 결국 22년을 시작으로 변압기 수출 금액, 매출액 등 모든 지표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방금 우리가 실적을 보고 왔죠? 현대일렉이든 뭐 LS든 재룡전기든 2022년부터 갑자기 실적이 좋아졌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어. 현재 업황은 상승 사이클 초기 단계로 판단하고 있음. 느낌이 있죠? 뭔가 작년부터 왜 실적이 좋아졌지? 업황 민감도가 높은 현대일렉트릭 최선호주로 제시. 네, 현대일렉을 제일 좋게 보고 있나봐요. 네, 여기는 남인식. 네, CFA님, CFA. 변압기를 팔아서 돈이 될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거 변압기 팔아서 돈이 되나? 뭐 수출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했는데 아까 재룡전기 실적 보시면은 미쳤죠? 재룡전기 실적 잠깐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전년 동기 대비 250% 매출이 뛰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력기기 그중에서 변압기 산업은 고난의 행군을 걸어왔는데 미국의 반덤핑 관세 이후에 한국산 변압기 위상을 멕시코가 차지했었군요. 몰랐습니다. 국내 변압기 수출 금액은 매년 감소했다. 매출액이 꺾이면서 중전기기 업체들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자본금까지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전형적인 사양산업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뒤따라서 그리드를 확충해줘야 된다. 전선, 변압기 없이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지어봤자 전력 역송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뭐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열심히 지어놔봤자 이거 역송을 못하면 판매가 안 된다. 현재 전라도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접속은 포화 상태다. 송배전망 용량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다는 의미다.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에너지 재고가 넘친다. 배송도 못하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미국 또한 중부 남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동부까지 장거리 송전해야 하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즉 시기의 문제일 뿐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면서 송배전망 투자까지 이어져야 했다. 2021년을 시작점으로 상황이 역전되었다. 지난 10년간 캐펙스 비중을 봤을 때 19년도부터 이미 송배전망 투자 비중의 발전설비 투자 비중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19년도부터 그러니까 배송 투자, 이 배송하는 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발전설비, 에너지 재고를 쌓는 것보다 더 많아졌다. 이때부터 이제 좀 돈이 된다. 미국 전역으로 시야를 넓혀도 비슷하다.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의 송배전망 투자 비중 역시 매년 커지고 있다. 결국 2022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역전되었다. 미국의 변압기 수입 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동시에 한국 변압기 수출 금액이 역시 증가했다. 아까 재룡전기를 보니까 이거였잖아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아까 이거죠, 이거. 2022년, 2021년, 2020년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내수 비중이 높고 그래도 꽤 높았는데 아예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내수 비중이 없어. 다 수출이야, 다 수출. 올해는 아예 뭐 이제 다 수출이고 거의 한 95% 돼 보이죠? 중전기기 3사의 매출액 성장률은 다시 회복했으며 영업이익률 역시 개선되었다.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변압기 산업은 매출액 성장률, 리드타임, 영업이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사실 우리가 뭐 풍력발전소 할 때, 뭐 발전소 짓는다고 할 때, 그 뭐 바람개비 같은 거, 그 태양광,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변압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지난 3년 동안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은 송배전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딱 제 얘기죠. 완전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래 차트처럼 코로나 이후 주가 랠리는 수소에서 태양광, 풍력, 원자력으로 이어져 왔다. 그렇죠. 보통 수소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원자력 이런 데에만 신경 쓰지 송배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죠. 반대로 변압기를 생산하는 중전기기 3사 합산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 변압기까지는 생각도 못하죠. 생각도 못합니다.
그동안 관심이 에너지 생산에 몰렸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여기에만 몰려 있었죠. 수소경제, 넷제로, 원전 수출 정책 등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에너지 생산에, 그쵸, 생산에 집중되었는데 반대로 에너지 유통까지 관심이 이어지진 않았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 조성된 ESG 자금 역시 태양광, 풍력, 수소 같은 신재생 에너지 종목에 투자되면서 재평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자금 흐름에 있어서도 송배전망 관련 기업은 비켜나와 있었다. 송배전망. 전력망에 관심을 가질 시점이다. 그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증가하면서 뒤따라서 변압기, 전선을 확충해야 된다. 중앙 집중식 화력발전 시스템을 분산형 재생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송배전망 투자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미국에서 변압기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원자재 인력 부족으로 생산업체가 축소되면서 변압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부분이고, 네, 이해가 됐습니다. 미국 변압기 생산 공장을 확보한,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아픈 만큼 한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미국 변압기 생산 공장을 확보한 현대일렉, 효성중공업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된 상황. 한마디로 변압기가 부족하다. 여기에 풍력이 있고 중남부 쪽에 이렇게 에너지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을 이쪽으로 옮겨줘야 된다. 이렇게 옮겨줘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여기 태양광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막 옮겨주는 송배전 시스템과 또 여기서 변압기 부분이 중요하다. 그쵸? 그래서 쏴줄 때는 아까 고압기, 받을 때는 저압기.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수준은, 그동안에는 생산에만 관심을 두다가, 지금은 이제 송배전, 플러스, 변압기에, 이게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하고 나서 쏴주는데, 이거, 송전, 그리고 받았을 때는 변압기가 필요한데 얘는 고압기, 얘는 저압기라고 한다. 이거 맞죠? 지금 이 부분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해했습니다. 특히 미국. 이거 뭐야? 이거였죠. 아까 이제 그동안에는 멕시코가 이거를 좀 이 시장을 먹고 있었는데, 이 부분, 멕시코가 이 시장을 먹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사우스 코리아, 지금 이제 한, 6% 정도 되는 이 우리나라가 또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현대일렉이랑 효성중공업이 미국에 공장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변압기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이 멕시코에 투자하면 된다? 아니 왜 이런 레포트를 이제 보지? 아무튼 네. 가장 먼저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력이 이동하는 송배전 과정을 그려보자. 여기 내용이 있었구나. 중대형 변압기. 와, 이게 변압기였어? 이게 변압기였구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손실 없이 가정 공장에 도달해야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맞죠? 전선과 변압기의 전기 저항을 줄여야 되는 이유다. 전기 저항을 줄이는 방법에는 굵은 전선을 사용하거나 높은 전압의 전류를 송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선이 굵어지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전선 생산에 필요한 구리가 증가할 뿐 아니라 전선이 무거워지죠. 그쵸? 두꺼워진 전선을 지탱하기 위해선 송전탑을 촘촘히 설치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반대로 변압기를 거쳐서 전압을 높이면은 얇은 전선을 통해 전력을 손실 없이 보낼 수가 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수도 파이프를 굵은 것으로 바꾸기보다는 수압을 2배 높이면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오, 아주 적절한 비유죠. 투자자 관점에서는 처리 용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다. 중대형 변압기는 변전소에서 사용하고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주력 아이템이다. 반대로 소형 변압기는 전력을 최종 수용하는 주상 변압기가 대부분이다. LS 일렉트릭, 재룡 전기가 생산한다 해서 이건 체크해 놓겠습니다. 대형 변압기 생산 과정 및 리드타임. 이거는 알아야 되는 게 아까 그 수주 잔고를 체크했잖아요. 수주 잔고를 체크했으면은 이 수주 잔고에서 얼마까지
기간을 잡아야 매출로 잡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 제조 공정은 잠깐 볼게요. 기간을 좀 보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변압기를 발주받고 인도하기까지 리드 타임은 약 1년 걸린다. 약 1년. 그렇다면 여러분 답 나왔죠? 답 나왔죠? 아까 그 재련 경기 같은 경우에 2,500억 정도의 수주가 쌓여 있었는데 이거 1년이면은 매출로 잡힌다. 맞지? 네. 물론 이제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 중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적을 때는 3, 4개월, 수요가 몰리면 10에서 12개월까지도 소요가 된다. 대형 변압기는 짧으면 10에서 12개월, 길어지면 18에서 24개월까지도 증가한다. 주식하면서 여름 휴가 간 적이 없으시다고. 운송비는 변압기 생산비용, 뭐야? 여러분, 그 변압기 생산비용의 20, 30%가 운송비래요. 변압기 운송을 위해서는 육상은 트럭과 철도 운송, 해상은 벌크선을 활용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은 진짜 그 코로나 기간 때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운송비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특히 그 해상 선박 비용 같은 경우는 단가가 엄청 높고 그 HMM이라든가 글로비스 같은 경우 애들 보면은 영업이익이 엄청 좋아졌단 말이죠. 단가를 엄청 세게 부르니까 운임 단가를. 그때는 그럼 얘네들 엄청 피죽어 죽을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네. 그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만약에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좋을 수가 없었겠어. 거래처한테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잘 팔릴 수가 없었겠네요. 미국 중부. 중부? 중부가 왜 풍력 발전이 잘돼? 동서부 해안가. 이거는 인정.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미국 중부가 왜 아까 사막이 많아서 그런가? 사막? 미국 내 송배전망 용량이 태양광 풍력 발전 출력 변동성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19년도부터 송배전망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요약하면 신재생에너지 증가, 발전과 소비의 미스매치, 송배전망을 확보하고 어떻게 빨리빨리 보낼지, 미국 전력 유틸리티 기업의 송배전, 캐펙스가 증가되고 변압기, 생산업체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수입을 하고 있다. 그리드 노후화, 수명이 25년 이상 노후화된 변압기와 송전선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고 그만큼 갈아 껴야 된다라는 거죠. 노후화 됐으니까. 일반적으로 변압기 경제적 수명이 25에서 30년임을 감안하면 노후화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25년에서 30년이라고 하면은 일단 아파트 재건축이 먼저 떠오르는데 네,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변압기의 노후화, 네, 그리드의 노후화, 스토리가 딱 있잖아요. 항상 주식은 스토리와 실적 이 두 가지로 간다고 저는 믿는 편인데 스토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때 많이 치셨는데 이게 다 노후화가 됐다. 이런 것도 너무 좋죠. 아니 이런 레포트를 왜 이제야 보고 있는 거지? 너무 억울한데. 우리나라 변압기 시장이 이렇게 괜찮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네요. 이제 여기에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반덤핑 그리고 아까 뭐였지? 유가 하락 영향 그리고 중국이 자생적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부분도 같이 염두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변압기가 부족해진 배경에는 리쇼어링 정책이 뒤에 있다. 기존 글로벌 변압기 공급망은 전기 강판, 한국, 독일, 일본. 전기 강판은 이제 한국과 독일, 일본, 우리나라 뭐 포스코 같은 업체겠죠 또. 얘네가 우리나라의 업체가 한국이라든가 멕시코, 유럽으로 보내주면 걔네들이 생산을 하고 또 미국에서 소비를 한다. 이런 라인이었는데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미국에서 하겠다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수수꽃다리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멕시코에다 공장을 짓자라는 아이디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변압기 공급망 재편으로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전기 강판 공급이 어려워졌고 미국에서 전기 강판 생산 업체는 AK 스틸이 유일하다. 일본, 한국산 전기 강판 경쟁력에 밀렸기 때문이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대단합니다. 미국 내에서 대형 변압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줄어들었다. 왜지? 미국의 높은 임금, 전기 강판 공급의 어려움 때문에 생산 공장이 멕시코 또는 캐나다로 이전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 보다 보면은 미국의 높은 임금 이런 거 얘기 들으면은 진짜 꼭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꼭 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럴 때 한 번씩 합니다. 이럴 때. LNF가 떠올라서 했던 말씀이고요. 이제 LNF 같은 경우도 미국 진출을 뭐 사실 하고 싶겠지만은 미국의 높은 임금 같은 거,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또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도 또 합작해서 뭐 투자를 하고 싶겠죠, 당연히. 뉴스도 뿌리고 싶고. 근데 이런 좀 손익을 따지다 보는 손익 문제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전기강판 공급이 어렵다. 이건 뭐 이제 포스코, 아까 AK 테크놀로지밖에 없다고 했죠. 우리 그 미국에는. 네, 이 부분은 얘기가 있었고. 포스코에서 판매하는 전기강판 가격은 톤당 약 130만 원, 톤당 약 130만 원. 반면에 AK 스틸은 톤당 약 290만 원. 2배 차이. 포스코 톤당 130만 원. AK 스틸 톤당 90만 원. 그러니까 포스코의 경쟁력이 이만큼 있다. 포스코 압승. 물론 저기다가 근데 포스코의 경쟁력이 상당하네요, 진짜. 이거 보니까. 미국은 수입산 변압기 의존도가 높다. 19년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자. 변압기 용량이 커질수록 수입산 변압기 의존도가 높다. 소형 변압기 수입 침투율은 17%, 중형 29%, 대형 42% 순서로 높아진다. 대형일수록 더 수입을 많이 한다. 미국 내 생산 공장들이 해외로 다 이전을 했기 때문이다. 환경 규제로 변압기 생산 공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 콜롬비아, 그리고 인도로 공장을 이전했다. 근데 그 와중에 현대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었다? 효성중공업은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때 그 변압기에다 반덤핑 관세를 때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매입하고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또 배경이 있었네요. 생산 라인 증설 이후에는 연간 60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제일 궁금한 건 이 부분 아닐까요? 사이클. 이제 초입이냐, 뭐 중기냐, 말기냐. 이 부분이 궁금한 것 같고요. 대형 변압기 제조업은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형 변압기는 일정한 규격에 맞춰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아까 재룡전기, 중대형 변압기는 고객별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발주를 받아야 생산하는 구조다. 이제 현대일렉이랑 효성중공업 얘기겠죠. 따라서 대형 변압기 산업은 수주 잔고가 쌓이면서 매출액, 영업이익률, 리드타임이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까 이제 읽었던 내용이고요. 또 나오네. 변압기 산업은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변압기 산업은 사이클 주기가 3년 이상인 특징이 있다. 3년. 이제 1년. 2년 정도 됐죠? 2년 차. 변압기의 경제적 수명은 약 30년이며, 그래요. 한국의 변압기 수출 금액이 증가하던 시기는 2004년에서 2008년으로 5년 정도 상승 사이클이 이어졌다. 이때죠, 이때. 그리고, 그럼 이제 앞으로 4, 5년 기대해도 될까요? 이때? 이거 기대해도 될까? 네. 사이클은 상승 초기 단계로 판단한다.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을 시작으로 국내 변압기 수출 금액 증가. 맞죠? 커버리지 기업의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률이 상승이 됐다. 이 레포트를 너무 잘 쓴 거 아니야? 너무 뭔가 사고 싶잖아. 아까도 그 다트에서 공시 자료 보셨지만은, 네, 캐펙스 비중이 그러니까 캐파가 늘어난 게 없었어요. 봤을 때. 아직 없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캐펙스 비중이 일정하고, 네, 시설 투자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효성중공업은 크게 증가한 이후 유지되고 있다. 2020년에. 아까 그 미국 공장 때문이겠죠? 네, 미국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여기 이제 실적주 뜬 거 보다가, 재룡전기 보다가,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보게 됐는데,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섹터 아니겠냐.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여기 마침 또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아까 아픈 만큼 상승한다님, 그리고 수수꽃다리님께서 옆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또 좋은 아이디어 던져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제 채널 항상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이영웅님, 스윙장인님, 종석임님, 무식은재현님, 미스터진님, 쌈팡님, 순이TV님, 광주오리탕님, 부자엄마님, 그리고 문창영님까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지금 목소리에 힘이 없네요. 네, 힘이 없어요. 네, 들어가 볼게요. 즐거운 명절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